리플 XRP랑 함께 성실하게 달려가는 코인 신사 채널입니다. 저는 언제나 업비트랑 빗썸, 현물 매매 원칙으로 안정적인 길만 권장드리고 있고요. 현실적인 비중 조절과 흔들리지 않는 원칙으로서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진심으로 전달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엔화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 JPYC가 공식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이 달러 패권 속에 잠자고 있던 엔화가 드디어 디지털 자산 무대에 등장을 한 거죠. 근데 이건 단순한 신제품이 아닙니다. 이건 달러에 맞서는 비달러 결제망의 첫 번째 신호탄이에요. 그리고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가 지금부터 핵심인데요. JPYC는 일본의 스타트업 JPYC 잉크가 발행한 엔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일본의 엔화 1N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준비금은 일본 국채 그리고 예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일본 정부의 신용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뒷받침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 민간 실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에 스테이블코인 관련법을 통과시켰고요. 이 JPYC가 그 법에 따라서 처음에 발행된 공식 인가형 스테이블코인이에요. 즉 일본 정부가 제도권 안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실험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디지털 엔화를 직접 발행하기 전에는요. 민간이 먼저 시장 반응을 보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국가 단위의 파일럿 프로젝트인 거고 그리고 여기에는 거시경제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엔화가 최근에 30년 중에 가장 약한 상태로 평가받고 있는데 미국이 고금리 정책을 유지하고 일본은행은 초저금리를 고수했었죠. 그 결과로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엔화의 국제적인 영향력을 다시 키워야 됐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엔화를 디지털 형태로서 재출시하는 거예요. 즉 엔화가 다시 결제 네트워크의 주인공이 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겠죠. 이건 단순하게 코인을 만든 게 아니라 금융 주권을 디지털 형태로서 되찾는 작업인 겁니다. 이런 JPYC의 비즈니스 모델은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거래 수수료를 받지 않고 대신에 일본 국채에서 발행하는 이자 수익으로 운영이 돼요. 즉 국채를 담보로 하는 이자 발생형 스테이블 코인인 거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하게 결제 수단을 넘어서 금융 상품의 형태로서 진화하고 있거든요. 이 구조가 리플이 추진 중에 있는 RLUC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모델과도 똑같은 방향입니다. 이 둘 다 국채 담보랑 실제 사용 결제라는 틀로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 JPYC가 일본식 버전 그리고 RLUCD는 미국식 버전인 셈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의 99%는 달러에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테더나 서클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달러죠. 그런데 JPYC의 등장은 달러 밖의 통화가 디지털 결제망에 들어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위안화, 원화, 유로와 같은 이런 지역 통화들도 디지털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 거고 이런 구조들이 생기면은 통화 간의 실시간 교환을 연결해주는 브릿지 자산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그게 바로 XRP가 설계된 이유겠죠. 즉 비달러 통화들이 스테이블코인 형태로 퍼질수록 이들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XRP의 실제 사용 수요는 오히려 커진다라는 거예요. 리플은 이미 일본에서 굳건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SBI 홀딩스랑의 합작으로 인해 가지고 리플렛 재팬을 운영 중에 있고요. 일본은행의 약 70% 이상이 리플 결제망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JPYC가 향후에 은행 결제망과 연결이 된다? 그렇다면 리플의 네트워크랑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실제로 JPYC 측은 은행 네트워크랑 상호 운용성을 최우선 과제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결국에 JPYC랑 XRP는요. 기술적, 정책적인 교집합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개는 일본형 실험으로서 또 한 개는 글로벌 브릿지로서 이렇게 둘 다 같은 방향으로 국경 없는 결제 인프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JPYC의 등장 자체가 한계의 신호입니다. 이제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은 규제 바깥이 아니라 규제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제도권 금융의 새로운 구성 요소로 편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XRP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소송이 마무리가 됐고 RLUSD가 출범하고 ISO 2002 결제 표준까지도 호환되는 상황에서 XRP가 점점 금융 백엔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JPYC 같은 지역 통화형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브릿지 자산의 역할은 명확해질 겁니다. 달러, 엔화, 유로, 원화까지도 이 모든 통화에 대해서 하나의 결제 네트워크로 묶는 중심축 그게 바로 리플 XRP라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오늘 이슈는 일본 스테이블코인 발행일 뿐이에요. 하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이건 달러 패권 이후의 새로운 질서들, 이 비달러 결제망의 첫 번째 서막입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XRP는 단순 코인이 아니라 국가랑 금융을 잇는 브릿지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지켜봐야 될 건 가격이 아니라 구조겠죠. 이 JPYC가 보여준 방향성, 그거는 곧 XRP가 걸어온 길의 연장선상인 거고 그리고 이 길의 끝에는 분명히 새로운 금융 질서가 서 있을 겁니다. 요즘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미묘합니다. 표면만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다시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건 단순한 무역 타협이 아닙니다. 이번 말레이시아 회담에서 나온 예비 합의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근본 흐름을 바꿀 수도 있는 신호예요. 미국이 100% 관세 위협을 사실상 철회하고 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간 유예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양 국가의 전선이 갈등에서 조정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단순하게 무역이 아니라 공급망, 기술,
금융 시스템의 축을 다시 짜는 과정이겠죠. 이번 말레이시아 회담은 겉으로 봤을 때 관세 완화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히토류, 펜타닐, 해운 관세, 수출 통제 같은 이런 전략 자산을 둘러싼 협상이었습니다. 특히 히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군수 산업까지도 전부 다 들어가는 원재료죠. 중국은 이 시장의 정제 능력 90% 이상을 쥐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입장에서는 공급망을 중국이 틀어진 상태에서 산업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깔려있겠죠. 이 중국은 경기 둔화랑 내수 부진 속에서 수출 회복을 위해서 일단 숨통을 트자라는 전략으로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이번 회담은요, 단순 수출입 거래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산업 전략을 재조정하는 시작점이에요. 이제 시야를 조금 넓혀보겠습니다. 이 무역 긴장이 완화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조금 누그러지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리스크 자산, 즉 주식이나 원자재,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금이 흘러들게 될 가능성이 커지겠죠. 반대로 또 긴장이 다시 고조된다? 그렇다면 시장 자금들이 다시 한번 달러나 채권으로 쏠리면서 리스크 자산이 조정받게 될 겁니다. 지금 시장이 그 중간지대에 있다라는 거고, 즉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확정된 건 없다라는 거, 이런 미묘한 구간이겠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헤드라인이 아니라 자금의 방향성을 보시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이 증가하고요, 펀딩비가 음수에서 플러스로 전환되는 구간들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 그거는 리스크 선호가 되살아난다는 신호예요. 그렇다면 XRP랑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건 세 가지 축으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먼저 제도권 금융 인프라 관점입니다. 이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완화했을 때 글로벌 금융 인프라 내부에서 규제랑 개방의 균형을 다시 잡으려는 흐름이 나오겠죠. 이거는 결국에 리플이 그려온 그림, 즉 국가 간의 결제망을 다시 잇는 브릿지 구조랑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글로벌 결제 흐름의 재정렬인데요. 리플이 이미 70개 국가의 송금 네트워크랑 연결이 되어 있고 일본과 싱가포르, 두바이 등에서는 XRP 기반의 실제 사용 결제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무역 완화 분위기가 이런 흐름들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송금, 무역 결제 효율화가 다시 주목받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심리랑 수급 데이터입니다. 이 무역 완화에서 위험자산 선호 회복으로, 그리고 또 스테이블코인 증가, 그리고 XRP 같은 실제 사용 기반의 자산 재평가까지도 이런 흐름들이 맞물리게 된다면은 XRP가 단순한 알트코인이 아니라 글로벌 결제망 자산으로 다시 한번 조명받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번에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실제 합의가 확정되면서 글로벌 리스크 완화 흐름이 강해진다? 그렇다면 XRP는 다시 기술적 반등의 기회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대감에 의한 상승은 조정이 뒤따른다는 점인 거고, 그러니까 확정 헤드라인이 나온 뒤에 첫 번째 반등이 아니라요, 그 이후에 눌림목이 진짜 기회라는 거겠죠. 이번 미중 협상은 결국에 공급망 전쟁에서 산업 정책 전환으로, 그리고 유동성 순환과 제도권 재편이라는 거대한 순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XRP는 바로 이런 구조의 금융 단말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각 국가에서 CBDC를 준비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고 국경 간의 결제망이 재편되는 이런 시점에서 리플은 이미 RLUSD라는 스테이블코인과 결합된 구조를 실험 중입니다. 즉 정책 변화랑 실제 사용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래서 XRP를 단순하게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로 보시는 게 아니라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정확한 관점이겠습니다. 결국에 시장은 늘 그랬던 것처럼 확신이 아니라 불확실성 속에서 돈을 벌 기회를 줍니다. 이번 미중 협상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헤드라인에 휩쓸리시는 게 아니라 그 뉴스가 시장 심리랑 자금 흐름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를 읽는 게 진짜 투자자의 시야예요. XRP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겠지만요, 이런 구조적인 전환의 중심에 서 있는 몇 개 안 되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는 오늘의 가격이 아니라 그 가격을 움직이게 만드는 글로벌 금융의 방향성이라는 거. 이렇게 지금처럼 시장이 조용할 때 이런 방향을 먼저 읽은 사람들만이 진짜 기회를 잡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거시 흐름, 그리고 XRP의 구조적인 변화를 연결해서 시청자분들께서 감정이 아닌 구조로 투자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정리 도움드리겠습니다. 리플 XRP랑 관련된 실시간 매수 매도 타점, 속보들까지도 우리 신사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요. 이에 따른 단기 반등 타점에서 빠르게 브리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사 채널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한 가지는요, 이 투자라는 게 하루의 수익이 아니라 몇 해 동안 쌓인 원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매일 리플 이야기를 올리는 이유, 사실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제 자신에게 하는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세운 투자 리듬, 그리고 그 원칙을 하루하루 확인하고 지켜나가는 기록들, 그게 바로 이 영상들입니다. 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결국에 중요한 건 언제 사고 언제 팔았냐 보다는 그 긴 시간 동안 내가 내 원칙을 얼마나 꾸준히 지켜냈는지 여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하루 급등락에 흔들리시죠. 그 마음 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투자자는 매일의 파동보다
것보다 시간이 쌓아가는 방향성을 더 크게 본다라는 거. 저는 오늘만 영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요. 1년 뒤에도 3년 뒤에도 5년 뒤에도 같은 시간에 리플과 시장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시장은 절대로 멈추지 않기 때문에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코인 시장은 계속 돌아가요. 그 톱니바퀴 안에서 내가 흔들릴지 아니면 내 리듬으로 회전할지는 결국에 내 원칙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조금 올랐다고 들뜨지 마시고요. 잠깐 하락했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1년, 3년, 5년 뒤의 나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사이에 수많은 하락과 수많은 급등이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내가 세운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면은 결국에 시간은 내 편이 됩니다. 지금은 좀 답답할 수도 있겠죠. 하락도 오고 지루한 구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가 쌓여가지고 진짜 장기 투자자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런 기반 위에서 언젠가 다시 상승장을 맞이하게 되실 겁니다. 하락이 올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하락을 내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활용하세요. 그게 진짜 투자자의 힘입니다. 이 시장은 계속 변화하지만 내 원칙은 나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이자 방향성을 잃지 않게 해주는 나침반이에요. 이 하루의 등락보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사람, 그런 현명한 투자자의 길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무엇을 언제 얼마에 사고 팔아야 될지 그 고민에 대해서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 시장에는 늘 타이밍이 존재하는데요. 공격적으로 들어가야 될 타이밍,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타이밍. 이 시장은 늘 두 가지 얼굴을 보여줍니다. 하락장 속에서도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집하고요. 탐욕의 정점에서도 또 누군가는 조용하게 현금을 쌓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운이 아니라 타이밍의 감각인 거고 우리 코인 신사 채널은 그 타이밍을 데이터로 읽고요. 정책으로 해석하면서 속보로서 가장 먼저 전달드립니다. 시장이 요동칠 때 어디에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지 그 길을 함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격적인 매수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시장이 깊게 조정받고 사람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을 때, 그때 정책적으로 바닥 신호가 보이거나 대규모 매수 자금이 들어오는 흐름이 포착이 될 거예요. 그게 바로 반등의 초입 구간입니다. 우리 신사 채널 정보방에서도 이런 순간에 시장이 바닥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또 반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그 시점, 그 타이밍이 오히려 비중 조절과 함께 현실적인 원칙 매매의 타점을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비중을 조절하고 목표 타점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게 핵심인데요. 반대로 방어적인 타이밍도 분명히 존재해요. 뉴스에는 장밋빛 전망만 가득하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무조건 오른다라는 말이 넘칠 때 그때가 바로 분할 매도 구간입니다. 실제로 뉴스에서 장밋빛 전망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했을 때 오히려 시장의 방향은 반대로 하락을 했어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팔아야 내 돈이라는 말씀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안내드리는 정보방에서도 목표 타점을 안내드리고 활용드리는 이유도 적당한 단기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비중이라는 제3의 종목을 만들어 놓고 또 다음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요. 결국에 시장은 숫자만 보는 곳이 아닙니다. 정책이 방향을 정하고 뉴스가 분위기를 만들고 그 위에 심리가 쌓여가지고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흐름을 매일 분석하면서 한 발 앞서가지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경우의 수를 정보방에서 안내드리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번처럼 미중 패권 전쟁의 합의 시그널이 포착됐을 때 이 비트코인 반등은 이미 알트 시즌에 서막이 될 겁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셔야 되는 거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는 돈의 방향의 움직임 예측들 이런 것들을 읽는 연습을 하시면서 정보방에서도 집중적으로 제가 안내드리려고 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알트 매매 타점에는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이 시장을 이끄는 주도 테마 코인을 선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그리고 정책과 국제 정세에 맞는 알트를 선택하는 방법, 또는 리플이 먼저 움직였을 때 그 다음 후발주자인 스텔라 루멘으로 이어지는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는 방법들. 우리는 지금까지 투자 시장이 움직이는 반복 패턴을 많이 지켜봐 왔고요. 결국에 단기 고점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알고는 있지만 실행에 옮기는 사람과 옮기지 못하는 사람으로 많이 나뉩니다. 이건 단순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정책 자금과 여기에 대한 흐름들, 투자 심리를 함께 읽을 수 있는 구조적인 투자 방법으로서 결국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은 언제나 요동치지만요. 방향성을 읽는 사람은 결국에 웃게 된다는 거, 그 방향을 매일 분석하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곳, 그게 바로 코인신사 채널입니다. 성실하게, 꾸준하게 원칙을 지키는 사람, 결국에 시장은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오늘도 흐름을 읽고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바로 코인신사 채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신사, 그리고 우리 신사 채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 커뮤니티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주시면은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 자체가 정말로 쉽지가 않죠.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리플이 3,000원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고요. 이 3,500원 언저리에서 횡보가 길어지면서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끝난 거 아니냐, 리플은 더 이상 예전 같지가 않다, 이런 말들.
말들. 하지만 이런 말들이요, 사실상 하락장마다 늘 반복돼 왔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늘 똑같은 말씀 드려요. 기회라는 건요, 이 올라올 때 오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 온다라는 거. 이건 어려운 이론이 아니라 너무 단순한 원칙입니다. 우리가 코인을 사는 이유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대부분의 분들께서는 그 반대로 움직이십니다. 비쌀 때 사고 더 오르길 바라고, 또 정작 쌀 때는 무서워서 매수를 못하시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리플 전용방에서도 분할 매수 타점을 안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꼭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 가격까지 진짜로 내려올까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목표한 구간이 있다면 오늘 매수 안 하셔도 돼요. 2주 뒤, 한 달 뒤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트럼프의 한마디 같은 변수 하나에 새벽에 순식간에 내려왔다가 또 그 가격에 체결이 되고 바로바로 반등하는 일까지도 생깁니다. 매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불안해서 급하게 파는 게 아니라 기분 좋을 때, 이거 더 상승하는 거 아니야 싶을 때, 그때 일부를 정리하는 습관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 사람 심리라는 게 욕심이 커서 쉽지 않지만요. 그래서 저는 미리 단기 고점 구간에 지정가를 걸어두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법이라는 거요. 시장은 늘 똑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는 모두가 겁을 먹고 그 공포 속에서 기회를 놓친다라는 거. 그리고 나중에 올라가면 뒤늦게 후회하시죠. 반대로 가격이 급등할 때는 흥분해서 뛰어드시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시점이에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시장의 감정이 아니라 내 감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원칙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리플을 계속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를 고민하고 있으시다면은 비쌀 때 사려는 마음 대신에 쌀 때 담아두고, 또 시장이 들썩일 때는 일부라도 이득을 챙기는 습관들을 들여보세요. 리플 투자에서의 핵심은 예측이 아닙니다. 대응이에요. 하락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락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진짜 두려운 거겠죠. 결국에 살아남는 사람은 남들이 두려워할 때 침착하게 움직일 줄 알고, 또 남들이 탐욕스러워할 때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시장은 늘 그렇게 조용히 준비된 사람 편에 서 있습니다. 현재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최근에 많아지셨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원칙 매매를 잘 활용하시는 것들을 추천을 드려요. 이 세 가지 방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구독자분들께서 관심 있어 하시는 리플 전용방입니다. 리플 전용방에서는 말 그대로 리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기 고점과 저점,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타점과 리플에 대한 시장 브리핑을 안내드리는 방이고요. 이 리플 전용방에서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 타점으로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에 대한 타점을 활용을 하시되, 신경 쓰는 매매가 아니라 목표가에 미리 걸어놓고 미국 시장이 활발한 새벽 시간대 혹은 업무 시간대도 신경 안 쓰면서 수익 실현과 저점 추가 매수 타점을 활용하는 방향으로서 안내 도움 드리고 있어요. 리플에 무조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메인 비중은 장기적으로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가면서 비중과 수량을 늘려나가고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서 운영하시는 것들을 항상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단기 타점의 종합방입니다. 리플을 몰빵으로 장기적으로만 보유하다 보면 결국에 시장의 흐름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을 활용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투자 전략으로 살려나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좋은 엔진의 리플 코인을 보유했으면은 그 엔진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좋은 기름과 엔진 오일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내드리고 있는 단기 타점의 목표 타점, 성향은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는 걸 항상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간혹 지금 시장이 안 좋은 단기적인 알트코인이 가능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지금 시장에서 단기 타점이 불안하다라고 느끼시거나 알트코인을 공략하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시장의 테마에 맞는 코인이 아니라 이미 급등이 나왔거나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한 코인들을 공략을 하거나, 혹은 목표 타점이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혹은 순간적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단기 고점의 타점을 찾지 못해서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투자 시장은 순환적으로만 흘러가기에 적당한 알트코인들을 비중에 맞춰가지고 병행하면서 여기서 나온 수익들로 리플의 단기 저점 매수의 계획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도록 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타점은 말 그대로 단기 타점답게 수익 실현하고 나면 사실 그 이후에 더 상승하던 떨어지던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시간 또한 바빠가지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항상 말씀드린 이런 목표 타점에 미리 걸어두면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종합 브리핑방인데요. 중요할 수 있는 속보, 시장 브리핑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전달드리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앞으로의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중요 핵심 내용 같은 것들을 전달드릴 뿐만 아니라 메이저 코인과 그리고 스윙과 중장기적인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리면서 단기적 관점보다는 조금 보유 기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목표 타점 자체를 높게 보는 방향으로서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도지코인에 대해서도 목표 타점을 높게 276원의 종합 브리핑방에서 타점 안내드리면서 여유롭게 약 5일 정도 보유하면서요.
도지코인이 상승이 연달아 나오고 있을 때 오히려 과감하게 370원의 목표 타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을 때는 대부분 여기서 더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항상 적당한 고점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들을 목표로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세 가지 방 입장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업비트, 빗썸으로서 현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과 원칙 매매를 통해서 일하거나 바쁜 와중에 신경 쓰시는 매매보다는요, 여유롭게 매도 걸어놓고 편하게 신경 안 쓰시면서 제대로 운영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